코스피가 다시 7,000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지수 하락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즐겨 쓰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당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투자 전략 자체를 다시 짜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 미국 ADR 9% 급락도 있었고요.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홈플러스의 극적 반전까지 있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하나씩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장중 한때 6,900선까지 밀렸습니다. 7,000포인트를 다시 내줬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같은 주도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도에 나섰고요. 개인만 저가 매수에 들어오는 전형적인 하락장 패턴이 재현됐습니다. 그런데 이날 시장을 더 뜨겁게 달군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규제 소식이었는데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란 특정 종목 하나의 등락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삼성전자 2배, 테슬라 2배 이런 식이죠. 주가가 5% 오르면 10% 수익이 납니다. 반대로 5% 빠지면 10% 손실이 나는 구조죠. 이 상품이 인기를 끈 이유는 명확합니다. 신용거래는 이자 부담이 생기잖아요. 선물이나 옵션은 진입 장벽이 높고요. 레버리지 ETF는 일반 주식처럼 간편하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2배의 수익률을 제공하거든요. 특히 AI와 반도체 관련주에 단기 베팅하려는 개인 투자자 자금이 폭발적으로 몰렸습니다. 일부 종목은 1거래 대금이 수천억 원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하락장에서 손실이 2배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상품에는 구조적으로 복리 재조정이라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매일 수익률이 리셋되면서 복리로 재계산되거든요. 기초자산이 10% 올랐다가 다시 10% 빠지면 원래 가격으로 돌아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2배 레버리지 ETF는 20% 올랐다가 20% 빠지는 구조입니다. 실제로는 원금 대비 4%가 손실납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면 장기 보유할수록 원금이 녹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장기 보유하고 있었다는 게 당국의 판단입니다. 금융당국은 이 상품의 신규 상장을 사실상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상품에 대해서도 투자 적합성 테스트를 강화하기로 했고요. 위험성 고지 의무를 높이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현재 이 시장 규모가 이미 수조 원대로 커져 있습니다. 투자자 대부분이 개인이라는 점에서 파급력이 상당합니다. 이 규제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개인 투자자의 위험, 선호 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 대금이 코스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쪽에서는 당국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코스피 급락일에 레버리지 ETF 반대 매매가 터지면 하락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이 생기거든요. 이걸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거죠. 레버리지 ETF에서 강제 청산이 나오고 그 매도 물량이 기초자산을 끌어내립니다. 그러면 또 다른 레버리지 상품에서 반대 매매가 터지는 연쇄 구조가 실제로 관찰돼 왔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당장 챙겨야 할 건 유동성 변화입니다. 신규 진입이 막히면 거래량이 줄고 스프레드가 벌어집니다. 기존에 이 상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매도 타이밍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 점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다음 확인 변수는 규제의 구체적 시행 시점과 범위입니다. 기존 상장 상품까지 상장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신규 상장만 막는 선에서 정리하는지에 따라 시장 충격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코스피 하락의 배경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SK하이닉스의 미국 ADR이 하루 만에 9% 급락했습니다. ADR은 한국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을 기초로 미국 시장에서 달러로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증서입니다. 국내 주가와 직접 연동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ADR이 크게 빠지면 다음날 국내장에서도 충격이 반영됩니다. 이번 급락의 직접적 원인은 미국에서 반도체주 전반에 걸쳐 조정이 나온 겁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했고요. 그 여파가 SK하이닉스에도 전달됐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 기대가 주계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압력이 다른 종목보다 더 집중됐습니다. 흥미로운 건 거시경제 지표는 오히려 우호적이었다는 점입니다. 같은 날 발표된 미국 6월 생산 자물가 지수 PPI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PPI가 예상보다 낮다는 건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여주는 데이터였죠. 실제로 미국 증시 전체가 나빴던 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나 클라우드 같은 빅테크 일부는 오히려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만 유독 빠졌다는 건 섹터에 쌓인 밸류에이션 부담이 한번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추세 전환보다는 숨고르기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SK하이닉스 ADR 9% 급락은 오늘 국내장에서 직접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든요. 이 종목 하나의 움직임이 지수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하락폭이 ADR 낙폭보다 제한적으로 나타나는지가 중요합니다. 추가 매도가 이어지는지가 오늘 시장 심리의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다음 확인 변수는 다음 주 발표되는 미국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입니다. PPI에 이어 CPI까지 안정적으로 나오면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주 조정도 빠르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고요. 반대로 CPI가 예상을 웃돌면 조정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 지표는 반드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시선을 유통업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파산 위기에 몰렸던 홈플러스에 극적인 반전이 생겼습니다.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긴급 운영자금 2천억 원에 대해 개인 보증을 서기로 했습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홈플러스는 재무 상태가 악화되면서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회생 계획의 실행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거죠. 회생이 폐지되면 다음 수순은 파산입니다. 파산이 현실화되면 전국 매장의 수만 명 직원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수천 개 협력업체가 매출처를 잃게 되고요. 연쇄 부도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한 가지 여지를 남겼습니다. 즉시 항고 기한 내에 2천억 원만 확보하면 폐지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여기서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움직였습니다. 메리츠는 김병주 회장이 전액 개인 보증을 서는 조건으로 2천억 원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김 회장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결정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병주 회장이 개인 자산을 걸면서까지 홈플러스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개인 보증이란 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본인의 재산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다른 하나는 MBK에게 홈플러스 파산이 가져올 리스크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투자금 전액 손실은 물론이고요. 사모펀드 운용사로서의 신뢰도에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향후 기관 투자자 자금 유치에도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리츠금융 입장에서도 단순한 구제가 아닙니다. 이미 홈플러스에 대한 최대 채권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파산하면 자신들이 가장 큰 손실을 봅니다. 김병주 회장의 개인 보증이 붙으면 대출 회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기존 채권까지 합산한 전체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판단인 셈이죠. 이제 모든 시선은 내일 오전 메리츠금융그룹 이사회에 쏠려 있습니다. 2천억 원 대출 안건이 승인되면 홈플러스는 즉시 항고에 들어갑니다. 회생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부결되면 파산 절차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승인되더라도 법원이 항고를 받아들이는지, 추가 자금 조달은 가능한지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이사회 결과가 첫 번째 관문입니다. 오늘 세 가지 소식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변곡점입니다. 코스피 7천선 재이탈과 레버리지 규제는 개인 투자자의 투자 방식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ADR 급락은 AI 반도체 라일리가 쉼없이 이어질 수 없다는 현실을 환기시켰습니다. 홈플러스는 파산이냐 회생이냐의 갈림길에서 마지막 카드가 던져진 상태입니다. 내일은 두 가지를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메리츠금융 이사회 결과입니다. 둘째, 국내 증시가 SK하이닉스 ADR 급락을 얼마나 소화하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음 주 시장 방향을 결정짓는 초기 신호가 될 겁니다. 그럼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